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12월 5일입니다. 이제 20일 남았어요. 언제가 20일 남았냐고요? 크리스마스. 이 나이에도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주네요. 아, 참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하면은 공짜 초코파이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동네에 있는 교회에는 무조건 갔죠. 아무튼간 12월 5일인데요. 여러분들은 12월 5일이 오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간밤에 어젯밤은 아니죠. 그제밤에 좀 이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꿈을 꾸었나 싶을 정도로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선포가 됐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맨 처음에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밤 10시가 넘어서 TV에 나와서 무슨 담화를 하신다길래 뭐 하나 했더니 맨 처음에는 뭐 상투적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뭐 11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그래서 아이고 재밌겠다 막 그냥 난 그러고 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러더니 불과 최종적으로 6시간 만에 그 계엄은 해제가 됐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또 계엄을 또 받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요. 참 그 입에 담고자 하는 것도 무섭고 입에 담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용어를 정말 전 국민들을 앞에 놓고 실시간 생방송으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실패하셨죠. 자,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계엄이 실패한 주에 12월 5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봄이에요. 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보내시면서 이야 봄날이 왔구나, 개나리가 피겠구나, 병아리가 쫑쫑쫑 거리겠구나 생각을 하실 건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테리왕자 옆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저 테리왕자의 단짝 짝꿍 뉴스 서천에 고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뭐 우리 또 테리우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장롱 속에 들어 있어야 될 그런 단어가 그냥 탁 튀어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네. 79년도에 이어서 80년도에 연달아서 계엄령 2번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엄령이라는 것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24년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2월 3일 네. 그것도 10시 40분에 전격적으로 담화를 하면서 거기에 피 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국민 여러분한테 호소한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가 범죄 소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종북 세력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근데 왜 거기서 왜 의사들 공부이들 돌아오라는 소리를 왜? 그리고 이제 포구령에 1호 포구령에는 네. 그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 처단. 처단이라는 것은 진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마무시하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요 대표님 네. 이거 진짜 우리 옛날 무협지 만화에서 보던 단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단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던 용어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처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내려서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어가지고 네. 말을 안 들으면 싹 그냥 목숨줄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게 네. 그게 처단인데 예. 그 포구령의 그 처단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그 누가 써줬을까요 그거? 계엄사령관 본인이 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아까 나와서 네. 그 계엄령 선포 그 언제 알았냐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 담화를 보고서야 알았다. 누가요? 계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이 그렇게 완수인가? 또 써야 돼 지금? 아니 그 사람이 그 저기 공보위들 그 나가 있는 친구들 안 들어오면 처단하겠다고 했던 그 포구령 자신의 명의로 계엄사령관 명의로 예. 포구했던 그 저 했던 사람이 예. 언제 알았냐고 그러니까 계엄령과 관련해서 그걸 언제 알았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담화하는 걸 보고 알았다. 그럼 본인은 본인이 계엄 사령관인 것도 몰랐었겠네요. 그죠? 몰랐던 거지. 그지? 사후에 사후에 지정이 그 된 저기 거네. 그 대통령하고 지금 그 사의를 표명했던 이 국방부 국방부 장관이 둘이 결정해가지고 서열상으로는 저긴데 그 합참의장이 그 저기 뭐야 그 원래 그걸 해야 되나 보죠. 그게 경사관? 서열 1이니까. 근데 이 그래서 양반은 이제 육참 총장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서열 1인데 거기가 해군 출신이다 이거예요. 아, 육해군 중에서 육해공군 중에서 해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육지에서는 육군이 최고다. 그래서 그랬나? 육군 참모총장한테 계엄 사령관을 줬다. 근데 근데 그렇게 본인도 나중에 담화를 보고서 알았다니 참. 그리고 아니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계획 없고 이렇게 근본 없는 어마무시한 일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참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그 뭡니까?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그 미팅을 그 계엄 그 해제하고 난 다음에 미팅에서 네. 왜 계엄령을 선포했냐고 그러니까 예. 야당 손봐주기 위해서 그 저 겁주려고 했다고 그게 말입니까? 아 그래요? 겁주려고 계엄을 쓰는군요. 네. 이게 말이 뭐예요 이게 막걸리야.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우리 저 국민들이 가장 그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주식하고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1 환율이고요. 우리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 한번 하시는 바람에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거의 20%가 폭락하고 주식이 정말 눈 깜짝할 때 뭐 눈앞에서 몇 천만 원이 사라지고 $1 환율이 1,430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거는 창피한 얘기인데 유럽 모 국가들은 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이 여행 금지 국가가 됐어요 세상에. 야, 미치고 발딱 뛸러.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 누구를 손봐준다? 민주당? 네. 민주당을 손보시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려고 말씀하신 그 여파가 너무 큽니다, 대통령님. 하여간 우리 사천 지역에 살고 있는 저는 소도시의 소시민이지만 진짜 여쭙고 싶네요. 왜 그러셨어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6시간 만에 그 190표로 이 계엄령 해제에 대한 그것들이 해제에 대한 그 국회 의견이 가결이 됐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150석만 있으면은 그거 저기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근데 상대당이 벌써 192석을 갖고 있는 상대 저기 야당이 있는데 아니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렇게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제는 겁주려고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네. 내가 계엄령 선포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 통과가 되고 나면 자기 그 이제 그 저 탄핵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네. 지금 현재 국회 의석으로 봐가지고는 네.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이 200석 있어야 되지. 국민의힘 8석 국민의힘에서 8석이 필요하죠. 8석이 필요하단 넘어가야지. 말이야. 8표가. 네. 그런 것까지 계산했나? 아니 그런 것까지 난 탄핵 안 될 안 자신 된다고? 있다. 그것까지 계산했나 근데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리 철옹성 같이 현 대통령을 집권당의 입장에서 지킨다 해도 다 같이 그분하고 저기 통일체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어찌됐건 계엄령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에는 맞죠. 예, 뜻을 같이 했는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불가하다. 당론으로 네. 난상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18표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령 해지 계엄령 발동돼서는 안 되고 예,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표결에 참여해 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을 시키는 거에는 반대한다라는 걸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발의해서 이제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에 올라가야죠. 표결을 붙여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반란 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론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재밌는 게 무기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론에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소신 있고.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도 그 이제는 그 가치를 못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한테 앞으로도 3년 동안 더 맡긴다라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그것이 이제 그 민주당으로 보면 그것이 최대 반사 이익이 이재명이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오늘 표결 결과가 이제 얼마 전에 주목이 되는 거죠. 바로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국민의힘의 그 초선 의원들 포함해서 의원 몇 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참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가지 치고 임기를 단축하는 거에 대한 개헌을 해라. 네, 예, 맞아요. 임기를 단축하고 내려가라는 얘기죠. 그죠? 뭐 탄핵 돼서 탄핵 전국이 돼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전국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임기가 지금 2년 한 몇 개월 남았죠? 2년 몇 개월 남은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임기를 단축하는 걸로 해서 개헌을 일단 해서 임시 개헌이겠죠? 개헌도 그렇게 해서 일단 자연스럽게 그 임기를 채우는 거죠. 임기가 단축됐으니까 채우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다시 또 대선을 치러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뽑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제언을 했더라고요. 제언을 했는데 그 제언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또 아까 지금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또 사태 사변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정말 대한민국 정치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하고 오늘 걸쳐서 충남 지역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이제 체포해야 되고 그 탄핵과 동시에 이제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들을 열었는데 네. 서천도 오늘 그 5일 11시 네. 11시 군청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윤석열을 이번에 살려두게 되면 탄핵하지 않게 되면 2번, 3번의 또 다른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국민들 윤석열이 얘기했던 종북 세력들, 노동자 서민들 다 죽는다. 이참에 탄핵을 시키고 하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퇴진 충남운동본부도 결성이 됐었고, 근데 여기 서천도 윤석열 퇴진 서천운동본부가 결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민주노총을 그 서천군 위원회를 포함해가지고 서천군 농민회, 그다음에 서천사랑 시민 모임, 그다음에 서천동학 농민혁명 계승 엄청 많군요. 위원회 등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대여섯 개 단체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어제부터 이제 거리에서 이제 그 선전전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음. 앞으로 대한민국 전국이 어떻게 변하는 거는 음, 차츰차츰 우리 국민들이 목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함부로 연탄재 차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겨울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될 거는 내뱉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뱉었을지 아직도 미지수고 아직도 의아합니다. 당사자께서 한번 나오셔서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죠? 본인은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큰 엄청난 사고를 주셨는데 전 사고로 봅니다. 자, 이제 바야로 이제 그 뭐 대한민국 정치는 제가 웬만하면은 대한민국 정치든 서천 정치든 이런 것들을 한치 건너로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허탈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뉴스 서천의 고 대표님과 같이 여담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천 소식 전할 건데요. 전하기에 앞서서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겨울이죠. 박 교수님이 부르는 노래죠. 눈의 꽃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수죠. 우리 박효신 가수의 눈의 꽃. 저는 박효신의 야생화도 좋아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야생화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리왕자 궁중이야기 12월 5일 방송 출발할게요. 여지껏 뭐 했냐고요? 여지껏은 별 희한한 정치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고요. 본격적으로 서천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뉴스 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서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서천에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네. 서천군에도 이제 새마을 금고가 있거든요. 네, 있죠.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는 네. 중앙선관위에 그 의뢰를 해서 위탁 선거로 치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축협이라 산림조합 같은 조합. 경우는 네.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공직선거와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그 투표는 누가 있죠? 그럼 다 조합원들이 다 했었죠? 투표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새마을 금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협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협동조합으로 그렇죠. 거기는 아직도 이제 그 대의원이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선제로 해서 이제 뽑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새마을 금고가 내년 3월 5일 날 전국 동시 그 직선제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사장을 선출을 하는데 내년 3월 5일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중앙선관위 위탁에서 하는 위탁 선거가 내년 3월 5일 첫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서천도 서천군 새마을 금고도 내년에 직선제로 뽑는구나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금 그 새마을 금고가 전국적으로 1284군데의 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균 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그 점포에 한해서만 금고에 한해서만 이 직선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천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은 되지는 않는데 네. 인근 부여나 뭐 그 보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기사를 그 인터넷판으로 이제 올리게 됐냐면 네. 충남도 선관위원회가 그 보도자를 보내왔어요. 13일에 이제 청양군하고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 두 군데에서 네.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새마을금고도 내년부터는 직선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선출이 된다는 이사장을 선출한다라는 거, 그거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전했고요. 깨알 같은 서천은 소식이네, 깨알 같은. 서천은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서천은 이사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간선제로 뽑는다. 네, 대의원들이 네, 새마을금고에 예금하고 싶다. 그건 하십시오. 많이. 예. 근데 많이 할 뭐가 없다.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뭡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예산 삭감 한 것도 그 이제 특활비 특활비인가? 예, 맞아요. 그 돈을 아주 지네들 쌈짓돈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출처도 불명한 데다 그냥 네, 마구마구 써서 하는 것처럼, 어찌됐건 군의회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죠? 18일까지인가요? 19일까지. 19일까지. 2일 날 개회했거든요. 예. 자칫 잘못했으면 이것도 못했을 수도 있어. 이게 통과됐으면 예. 그 계엄인가 그게 통과됐으면 정당행위를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러네. 예. 잘못하면 까딱 잡으면 내년 서천 저기 살림 빵원으로 살 뻔했네. 그래서 이제 그 2일 날 개회를 했는데 19일까지 회기로 열리는 군의 2차 정례회에서는 네. 서천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내년도 새 예산안,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하고 군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 조례안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는데, 이미 그 첫날에는 이제 그 3회 추경 예산안 등 6건을 처리를 했고, 입법정책위원회가 이제 상설위원회로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김하진 의원이 조금 이따 소개할 예정이지만 서천군 재정 건전함의 효율화 조례안, 그리고 이제 군이 제출한 2025년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모든 이렇게 해서 한 14건을 심의를 했고, 이제 6일 날 내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용 군수가 직접 그 본회의에 나서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정 연설과 더불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다음에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이제 청취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과 말씀드린 대로 서천군위에는 입법정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위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특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매회 특위로 구성을 합니다. 왜 특위로 구성을 하냐면 여기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상임위원회가 원래는 그 2자리가 있었거든요. 건설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특위로 구성을 해서 매 회기마다 운영을 하는데, 예결 특위 같은 경우는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일반하고 특별까지 포함해서 7,234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 예산안하고 기금 운영 계획 등을 이제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서천군위의 인터넷 중계를 보시게 되면 네. 그 회의 내용들,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고 하는 내용들을, 그다음에 이제 군수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10시부터 틀어보면 그 서천군위에 를 가시면 인터넷 중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질도 좋고요. 음성도 좋고요. 현장 상황을 너무 잘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정회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 정회 시간에 저 양반들이 뭔 소리를 하나 되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뭐 정해 시간이야 뭐 그 저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필요도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해가 엇갈려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네. 뭐 가진 이유들이 다 있죠. 그때마다 이제 정회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밖에 나가서 하는 거죠. 예, 얘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휴, 그래서 조율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이 피아노 조율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면 머리 아픈 거죠. 한참 동안 조율해야 되고. 아무튼간 그 내년도 우리 저 서천군 살림살이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잘 심사하셔가지고 승인하실 거 승인하시고 깎을 거 깎으시고 근데 헛되이 이제 쓰이는 것들 근데 헛되이 이제 쓰시는 것들 깎으시고. 문제는 이제 그 지방채를 200억을 발행을 한다. 빚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군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었던 관광 축제들도 그 저기 붓도막 축제가 종천면에서 있었죠. 막걸리, 네, 부추 부추 막걸리,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있었고 또 어느 축제가 있었냐? 좌우지간 축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축제 뭔 축제 많죠. 그래서 축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서천이 경비. 먹고 살만하고 축제를 막 이렇게 덩실덩실 할 만한 고장인가 보죠 뭐. 그래서 이번에 그 모르긴 해도 이 빚내서 영업 그 운영하는 서천군이 축제 예산만 늘린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회에서 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좀 보여요. 네. 과감하게 잘라주십시오. 네. 과감하게.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보게 되면 축제 자체가 좋긴 한데 요는 그 시도 때도 없이 그 연예인들도 막 그냥 그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예? 그게 어떤 그 연예인이 없으면 축제가 안 되는데 그런 의식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대부분의 예산을 단지 몇 곡 부르고 한다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그런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하기보다는 지역에서 동아리 예술인들. 예. 지금 얼마 전에 장항읍에서 주민자치회가 했던 것처럼 전체가 읍민들이 다 만들었죠. 그 참여해서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 구성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했던 참여형 이런 축제로 네. 이렇게 가서 참여자들의 어떤 만족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전문성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 프로그램 참여해서 배웠던 사람들이 거기서 발표도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간 놀고 먹고 싸는 것만 바라다 보면은 언젠가는 폐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전에는 한산 모시문화제라든가 그다음에 큰 축제들에서는 네. 그래도 이름 있는 가수는 꼭 한두 명씩 있어서 그걸 보러 가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런 이름 있는 가수가 없으니까 뭐 저기 축제가 뭐 그래. 그렇지. 예. 어디 뭐 C급, D급 막 이렇게 쳐지는 그 1급으로 그 쳐주는 사람들도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 돈을 왜 어디다 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축제 띄우려고 하는 건데 연예인들 부르는 게 아니 그게 안 되면 지역 예술인들 네. 그분들 저렴하게 써서 그 사람들도 활동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무슨 뭐 기획사 동원해가지고 엉뚱한 데다 돈 쏟아붓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군의에서 이
뭐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이 축제 예산들 잘 보시고 이 좀 칼질을 잘 해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테리우스가 잠깐 급한 일이 생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요,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이삿짐이 혼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누구도 그 이삿짐이 어떻게 갖고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몰라. 저도 지금 여기에 있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도 다른 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삿짐 센터 사장님하고 이삿짐 센터 그 종업원들하고 6분인가가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데 계속 전화로 이건 어디다 놓을까요? 저건 어디다 놓을까요? 지금은 커튼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요. 뭐 근데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도 안 급하지? 아무튼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 서천군의 내년도 살림을 어쨌든 결정 짓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 서천군의회 의원님들 7분 계십니다. 의장님 포함해서. 그분들이 왜 의원이 됐겠어요? 이런 거 잘 하시고 잘 감시하고 잘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공평하게 분별하려고 그 자리에 계신 거고, 그분들 스스로 말씀하신 게 군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가셨잖아요. 군민들 생각하는 걸 최일선으로 생각하고 바른 올바른 군정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투표 선거 때 되면은 섬기겠습니다. 뭐 모시겠습니다. 뭐 주인으로 뭐 하겠습니다. 그 저한테 그랬잖아요. 안 그랬다고요? 나 분명히 기억하는데 몇 년 전에 그 고개 숙이고 막 인사하고 막 명함 주면서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막 명함 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 잊지 마세요. 그 뭐 의원 되고 뭐 배지 다셨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형 내가 너무 나가나? 몰라. 뭐 한 1년 반이면 또 그 사람들 또 머리 숙일 거 아니야. 명함 돌리면서. 그렇죠. 그죠? 4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머리 숙여야 되니까요. 잘하십시오. 자, 태령대 군준 이야기. 자, 다음 소식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의회 소식을 전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김하진 의원이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서천군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인데 이름부터 이거를 제안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의회 연구 모임으로 서천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 모임을 주도를 했던 게 김하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제안됐던 내용들을 조례안에 담아서 서천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서천군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어찌됐건 재정 운영의 안정,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예산을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교부세를 서천군 재정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교부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서천 특화 시장이 불이 났고 집중호우로 일어나면서 이제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된 게 현재 서천군의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이제 김하진 의원이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든 그런 목적인데 여기에는 이제 서천군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군의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자금 운용의 어떤 투명성, 안정성에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정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이제 도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서천군의 재정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상세하게 작성한 재정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수의 역할은 정기적으로 이제 공공자금의 운용 실적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주요 금융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한테 재정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의무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조례고 주목할 만한 조례에서 소개했습니다. 아니 그 조례 제목부터가 마음에 확 드네요. 김하진 의원님이 그래도 지금 의원님 7분들 중에서는 오래 하신 분들 축에 끼는 거죠. 재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신 게 재선이시잖아요. 재선이죠. 의장 하시는 분 삼선. 김경재 의원님 다음으로 오래 하신 거죠. 재선. 나머지 그렇습니다. 5분은 초선. 네, 그 유명하도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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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협지 나오는 여자 이름인데 초선아. 초선. 그런 거 같으네. 그죠? 나올 법한 이름이다. 아니요 무협지 나왔어요. 내가 그래요? 읽었던 난 무협지를 안 읽어서. 초선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 들고 딱 나타나서 유선은 없어요? 유선도 있죠. 그 저기 저 유비 유비 쪽에 뭐 그 아니 그 유선이라고 하는 유선아 씨라고 아니 있어요. 못 그 봐. 몰라. 표창을 던지고 이렇게 단검의 고수죠. 아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자객들이 나오면은 이 소매치면서 단검을 던져가지고 나 저 팩트 체크해 본다. 유선이 나오는지. 그 작가가 요새 작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초선아 씨는 뭐 저기 절색이시죠. 천하절색이시고. 천하 자, 가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우리 이삿짐 센터에서 전화가 왔고요. 제가 전화 한 통 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노래 한 곡을 들을까요? 아니면 우리 고 대표님이 다른 소식 전화를 그걸 할까요? 고 대표님 계속 전화 주시죠, 소식 하나. 뭐 전화 받으셔야 되니까 네, 노래 한 곡 하시죠 뭐. 네, 듣고 가시죠. 준비한 노래 듣겠습니다. 준비한 노래가 뭐죠? 네, 김동률의 감사 같이 듣겠습니다. 네,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거실 커튼하고 안방 커튼하고 작은 방 커튼하고 건너방 커튼은 어떡할까요?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내가 뭘 한다고 자꾸 커튼을 어떡할 거라고 묻냐고요. 그냥 커튼이 거기 있었으면 그냥 전문가답게 알아서 미적으로 잘 달아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네요. 저보고 그러네요. 사장님 같이 이삿짐 맡기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어떻게 이삿짐을 싸는 것부터 가서 다시 푸는 것까지 단 한 번도 와보지 않냐고. 정말 저도 대책 없는 사람이죠. 그러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본인이 이삿짐을 이렇게 풀면서 이건 어디다 놓을까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제가 나중엔 조금 짜증이 나서 네 맘대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자, 대리왕정준 이야기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소식 전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화이트호스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발 동동 구르고 있어요. 자, 주시죠. 마지막 소식은 2024년 서천 철새 여행이 7일과 8일 이틀 동안 그 마서 도삼리에 있는 네. 금강하구변에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서천군 조류생태 전시관 일원에서 열리거든요. 네. 개막식은 7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네. 이번 철새 여행에는 이제 탐조 여행하고 17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전 예약도 받았지만 네. 현장 접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그 20 이내의 단체를 구성을 한 분들을 한해서 이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부도는 지금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과 8일 현장에서 직접 접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자연 현장으로 떠나는 탐조 프로그램 네.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프로그램명이. 네. 그래서 이제 내륙, 하구, 갯벌 코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내륙 코스는 봉선 저수지, 금강호 조류생태 전시관. 그다음에 하구 코스는 금강하구, 송림유수지 조류전시관. 네. 갯벌 코스는 솔리갯벌, 월포갯벌 조류전시관. 네. 이렇게 이제 세 코스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4, 15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8일 날 현장에서 직접 그 접수를 받아서 14, 15일 이틀 동안 유부도에 들어가서 유부도를 찾는 이 철새들을 탐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행사 기간에는 이제 조류생태 전시관 광장에서 17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 실내 체험은 미니 배틀짜기 한산 그 모시문화제 때도 미니 배틀이 상당히 인기가 높잖아요. 네. 많았잖아요. 여기에서도 그 참여자들은 미니 배틀 짜기, 배짜기를 직접 할 수 있고 그 모시 머리끈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고 서천 특산품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샌드 아트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체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저 주말에 이 가족들하고 같이 나들이 겸해서 네. 조류생태 전시관을 가시면 철새도 보고 그 각종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일, 8일, 7일 오전 11시에 네, 오픈 개관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서천 주민 여러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지금 저 우리 태령적 군인 이야기 시청하신 유튜브 관객 구독자 여러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 뭐 수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무라무라 한 번씩 들락날락거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천으로 놀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보러 오세요. 네. 자, 오늘은 12월 5일이었고요. 드디어 20일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26일 남았네요. 2024년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얼마 안 남은 오늘 12월 5일이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만 대표님 같이 다 같이 손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